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에 이제 예비 중일, 이제 중일 학년 부서에 책임을 맡은 신용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학원 토피아 학원 설명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은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학습이라는 것과 중학교의 학습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인 생각일 테고요. 두 번째는 학습 시간 자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루에 어느 시간 정도를 공부했다고 했을 때 중등부에서는 이제 그보다 좀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정말로 중일 이제 특히나 처음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데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꼼꼼히 영어 학습, 수학 학습에 대해 자세한 부분들까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어머님들이 보통 평소의 경우에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궁금점들을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해결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같이 온라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그래도 이제 문의사항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학원 측으로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토피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앞부분에서 한번 들으셨겠지만 간략하게만 다시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피아는 크게 민사상산반, 영재과학고반을 아우르는 창의인재센터와 자사특목반이라는 미래인재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민사반이나 상사반을 이제 상상고를 아예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자사특목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정 부분 목표가 생겨서 민사 상상고반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재과학고반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제 과학고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다가 하다 보니 자기 적성과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선택적으로 자사특목고반으로 와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로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체계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1차 시험을 모두 응시하게 됩니다. 자사특목고반에 일반적으로는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 점수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한 학생들도 요새는 많이 있으니까요. 일정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2차 시험을 응시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사상상고반이라든지 영재과학고반이 있는 창의인재센터에서 다시 한번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2차 시험을 보고 그쪽에서 나온 성취도로 다시 한번 반배정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1차 시험 과목은 영수로 모두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것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은 자기가 공부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수학은 반드시 보되 영어나 과학은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모두가 보는 시험이라고 했죠. 네,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문법하고 독해하고 듣기 영역을 평가를 하고요. 좀 80문항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 85분 사실 적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역별로 다른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하다거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오히려 막 풀다 보니까 85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평가를 합니다. 2학년 2학기 과정까지 총 10문항, 8문항에서 44문항을 평가하고요. 각 5점씩에서 220점의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평가한다는 걸 좀 다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사실은 선행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현재 자신의 학년 과정을 꼼꼼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부분에서 적당한 성취도와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 학원에 와서 중1 과정을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들 있잖아요.
선행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토피아처럼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종합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선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영어나 수학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어 전체를 평가받는 이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볼까요? 자, 영어를 보면은 듣기 영역하고 독해 영역하고 문법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듣기 영역에도 수능적으로 수능의 형태, 이제 수능 문제랑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수능의 형태로 또는 이제 토플의 형태, 다시 말하면 장문 청취를 말하고요. 이제 탭스는 중장문 청취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져 있고요. 그런 해당 영역에서 본인이 몇 점을 받았고 전체 평균이 몇 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잘했냐 못했냐는 뭐 객관적인 점수라기보다는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독해나 문법들도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강점하고 약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적 이해, 어휘, 단어죠. 그리고 이제 전체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확한 사실관계 속에서 새로운 내용들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느냐, 그런 영어의 영역별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갖고 있고 전체적인 능력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문제 전체를 각각 다 유형을 나눠놔서 내가 어느 부분을 맞췄고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은 수학도 보시면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정부터 2학년 2학기 과정까지 모든 채점하고 개인이 획득한 점수와 평균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영어와는 조금 더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계산력이라든지 문제를 이해하냐, 그런 것들,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응용 문제라고 하죠. 그럼 2개 이상의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이쪽의 개념과 이쪽의 개념을 유형을 섞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냐, 추론 능력, 공간지각력,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도형 쪽의 능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기 나는 얼마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고 또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은 어느 부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문제마다의 유형을 넣어놔서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맞췄고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적표들은 이제 처음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토피아는 사실 좀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많은 이제 테스트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들이 사실적인 성적표, 영어라든지 수학에 대해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세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자사특목고 반입니다. 자, 미래이제 센터라고 하면 이제 자사특목고 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은 이제 1학년 과정이 보통 이제 진행되는 중간고사라든지 뭐 기말고사, 이런 내신 시험이 현재는 지금 없는 자유학년제입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도 별도의 내신 기간을 잡아서 학생을 내신 공부를 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점은 한편으로 저희한테 학기를 좀 촘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디나 12월부터 1, 2월에 이런 방학 집중 학습 기간을 갖는 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학기째부터 3개월씩으로 계속 끊어간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3학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학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중등학원에서는 7월 중순쯤에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바로 언제 2학기가 끝나는 5월달이 끝나는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여름방학 때 아주 강도 높은 집중 공부를 시켜서 4학기 때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 한 다음에 바로 12월달에 2학년 과정을 다른 이제 보다 좀 빨리, 또 그리고 집중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4학기로 늘려면서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학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사특목고반 수업 체계. 자, 일단 저희는요, 어머니 월수금 내지는 화목토 3일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학만 하거나 영어만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단 말은 영수를 같이 하는 종합학원이라는 뜻이죠. 나는 월수금반 또는 화목토반 이렇게 반이 정해집니다. 근데 하루 오게 되면 몇 타임을 하게 되냐?
영어 수학을 섞어서 5타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학생이 3일을 등원하니까 일주일에 총 15시간의 공부 시간을 갖게 되죠.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2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차 때는 영어하고 수학만 7타임, 8타임을 하는 구성이고요. 2주차는 영어 수학은 그대로 하되 거기에 비전 플랜이라는 수업이 1시간 들어갑니다. 비전 플랜이라는 수업은 이제 교과 수업보다는 비교과 수업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중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알려줍니다. 더불어서 중학교의 공부 방식은 초등학교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고 또 나만의 최적화된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더불어서 나아가서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진로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저희의 이제 비전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데요. 학생들이 장래적으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직업들 또 그런 직업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들을 하는 게 맞고 그런 공부들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대학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고 같이 상의해 나가고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국어나 과학 같은 부분들도 등원하지 않는 날, 다시 말하면 월수금반이면 목요일, 화목토말이면 수요일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거 반면에는요, 영어 레벨도 수학 레벨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나 수학의 레벨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얘가 이제 화목토반인지 월수금반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 뒤에 끝나는 거 있죠. 반 제일 뒤에 끝나는 게 이제 A, B, C, D, 스몰 A, B, C, D로 끝나는 학생들은 화목토반인 거예요. 자, 그리고 1, 2, 3, 4로 끝나는 아이들은 월수금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반을 제대로 배정받았는지 이제 어머님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이 저희는 화목토반을 원해요라고 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화목토반에 배정이 됐는지 궁금하실 때는 A, B, C로 끝났으면 화목토반에 제대로 배정이 됐구나. 또는 이제 1, 2, 3, 4로 끝났으면 내가 원하는 게 월수금이었는데 월수금에 반이 제대로 배정이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레벨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수학을 와서 같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영어 레벨과 굉장히 다양한 수학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레벨과 수학 레벨 지금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 레벨도 5개에서 6개까지 수학 레벨은 최대한 펼쳐지면 7개까지도 펼쳐지는데요. 그런 레벨에 맞은 아주 촘촘한 맞춤형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끔 레벨 구성을 해놓은 그런 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벨은 올라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들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는 4개의 레벨을 구성하고 있고 수학은 5개의 레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학생들은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와서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좀 감이 오시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냐? 일단 내 학생이 우리 아이가 영어가 비슷하다.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일단은 영어를 먼저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영어 레벨이 똑같은 B3 반 거기서 영어 수업만 해요. 거기는 수학 레벨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2타임 내지는 3타임 영어 수업을 마치면 이제 반을 바꿔요. 어디로? 교실이 달라지겠죠. 수학이 자기 레벨인 반으로 와서 수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하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쟤는 영어하고 수학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같은 요일에도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영어를 넘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다고 볼 수 있죠. 레벨끼리 같은 데서 공부하면은 장점은 당연히 장점이 많겠죠. 근데 이제 거긴 수학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쟤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얘는 어떻게 공부하고 하면서 상대편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수학을 나중에 공부하는데 영어는 203호에서 공부하고 수학은 207호로 교실을 이동해서 공부한다. 교과 교실제를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레벨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는 가장 일반적인 보편의 시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월화수목금인데 토요일까지 다니는데요. 월수금반 화목토반 공이 월수금은 무조건 5시 40분에 등원을 합니다. 10시에 하원을 하고요. 걱정 많이 하세요. 처음에 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나요? 그런데 일단은 오자마자 간단하게 데일리 테스트, DT는 이제 데일리 테스트의 악자인데요. 오자마자 시험을 간단하게 봐요. 근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험은 아닙니다. 간단한 영어 단어 테스트 내지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간단한 한 5문제 정도, 4문제, 5문제 정도 푸는 그런 정도 시험이에요. 15분간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 담임 선생님은 학생이 왔는지 또는 오늘에 해야 될 일, 또 다음 주에 뭐 시험 같은 게 큰 시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공지라든지 전달 사항, 또 이제 오늘 꼭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의 담임 선생님처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듣고 나면 수업을 시작해서 영어를 하고 수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고요.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직은 중2이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을 있게 되고 사실 저희하고는 꼭 가까운 데서만 오시는 건 아니죠. 조금 거리가 있는 데서 오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교시하고 3교시 사이에 죄송해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15분간의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간식을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럼 이제 교실 안에서 지정된 공간 안에서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앞에만 나가도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학원은 10시에 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 아침 9시 반에 등원을 합니다. 너무 이르죠. 그래서 일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학생들 초반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졸려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오전 시간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냥 잠으로 날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전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시는 말게 뭐 이때 다른 거를 배우는 게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행사가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화목토반보다는 월수금반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일정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월수금반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같은 레벨이 화목토반에 있기 때문에 화목토반으로 이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화목토반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는 도중에 나는 하다 보니까 월수금반으로 좀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학원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요일을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세한 각각의 교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신 대비하고 정규 수업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1학년은 내신 대비는 그냥 정규 수업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플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등 과정, 수능 이런 거 공부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가장 궁금한 게 그것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저희 학원 3년 딱 보냈을 때 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수능 1등급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키워주도록 합니다. 더불어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같은 거 봤을 때 걱정 없이 90점 이상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만들어 드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차분히 학습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3년치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진행될 거다. 그 레벨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왜 4개밖에 없냐?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이 안 되니까 레벨을 좀 줄여놓고요. 3개월 동안 많은 테스트 과정, 또 이제 수업 시간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통해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을 세분화해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토피아의 학습은 어쨌든 6개월 단위로 영어가 바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2를 좀 예를 들어 드릴까요? B2를 보면 중등 심화, 얘는 중3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화니까. 그럼 중3 과정도 기본 과정이 있을 테고 복습, 심화 과정이 있겠죠. 그걸 3개월로 해서 중3 과정, 중등 심화 과정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보편적으로 6개월 동안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 다음번에 B3 레벨로 이동해서 보시다시피 수능 입문. 이제 중3 과정을 끝냈으니까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마다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그럼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잘하고 지금 현재 레벨이 너무 쉬운데 계속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머님. 중간에라도 레벨이 아주 부적당하게 배정된 경우에는 선생님과 회의를 통해 가지고 레벨을 다시 배정하려고 하고요. 어머님과 학생도 상의를 합니다. 또 중간에 3개월 과정 속에서 너무 성취도가 뛰어나다 할 때는 6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B2에서 3개월 지난 다음에 B3로 이동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머님. 레벨을 올라가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가끔은 너무 좀 이제 좀 공부를 덜 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무리하게 레벨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재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공부하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다시 공부하기도 합니다. 일단 중1 쪽만 지금 11월 학기만 좀 다시 보실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중등 기초 K3 레벨입니다. K3 레벨은 이제 1학년 과정이죠. 중1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영어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또는 영어 학습을 중학교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 끝내지 않은 학생들이 와서 이 기초적인 중1 과정을 공부하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많이 되진 않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많이 되진 않은 학생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B1 레벨은 현재 이제 중1 영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제 중2 영어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장차적으로 B1 레벨은 대부분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요, 이 학생들은 거의 학교 시험에서 90점 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B1 정도 레벨 되면 저희 이제 중등학교 시험에서 거의 내신 A등급 90점 이상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의 레벨이에요. B2 레벨부터는 이제 중3 과정을 배우는 레벨인데요. 이제 중2, 중3 과정 배우는데 사실 지금 벌써 중3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요새는 유치원 이전부터 영어 학습을 하고 노출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영어 학습은 참 엉뚱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중3 영어를 공부하고 이 학생들은 사실 나중에 너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수능 1등급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3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중등 과정 다 끝나고 고등 과정을 토플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레벨이라고 보니까 이 학생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어 공부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어 실력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영어 실력으로 가장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라고 하는데요. 민사고 지원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레벨 구성은요, 이제 K3부터 B3까지 전부 다 수업 구성이 듣기 2시간, 독해 2시간, 문법 2시간, 쓰기 1시간으로 구성이 돼서 7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른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고요. 보통 학생 한 명이 영어 100개 되는 영어 선생님 3분이에요. 3분이 이제 4개의 영역을 나눠서 가르치고 그 중에 한 분이 영어 담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담임을 하시면 전체적인 학습 관리, 또 이제 부모님과의 상담,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추가적인 학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영어 담임이 한 분 있고 영어 선생님은 보통 3분 정도 만나 뵙게 된다. 영역별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는 이제 우선 읽을 줄 알아야 뭐가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제 즐거운 말하고 듣고 선생님이랑 재밌게 지내는 학습은 너무나 좋은 학습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시험 문제를 해결해서 일정 부분 이상 점수를 맞아야 되는 이제 아카데믹한 영어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단어 학습 일주일에 데일리 테스트 통해서 60개 하고요. RC나 LC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 단원에 미리 나오는 단어들을 학생들이 미리 공부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통과하면 좋은데 또 못 통과하는 경우에 못 통과하면 잘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못 통과하는 학생들은 다시 여러 번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봐서 단어학습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LC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는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의 줄거리 같은 정도라든지 이거 뭐 같은데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직역직해라고 하죠. 정확한 구문 통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무한히 반복을 시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이 과제해오면 별도로 첨삭 지도도 하고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실제로 배운 만큼 정확한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사실은 단어처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1 과정의 문법을 꼼꼼히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일단 중1 과정의 문법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시키고 학생들이 진짜 풀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C 듣기죠. 듣기는 일단은 먼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단어부터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왜냐하면은 들리는데 이게 단어가 정확히 발음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들려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쓰기도 연습을 시킵니다. 지문을 다시 쓰고 심지어 지문을 모두 암기를 해서 암기하고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듣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인데요. 사실 작문이란 게 에세이 같은 일기를 쓰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문법이라든지 구문에 맞게끔 딱 쓰는 것들 이런 연습을 왜 하냐면은
뭐 1학년에서 아주 필요하다기보다는 중2 때부터는 이제 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서술형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주 금방 이루어지는 학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중1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어 작문 연습을 수업 시간마다 매 시간 5문제 이상 시켜서 학생들이 적어도 중1 과정, 중2 과정에 나오는 문제들의 작문 정도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레벨별 배운 것들을 평가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하는 원래고사가 있고요. 단어 시험 많이 봐요. 많이 보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릅니다. 중1 단어에서 아이들이 빠지고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중1 단어를 진짜 다 아는지 다시 한번 인증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중1 과정의 문법을 혹시라도 놓친 게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성시키고 2학년으로 올려보냅니다. 더불어서 전 레벨이 지금 선발고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 레벨이 공통으로 봐서 나는 지금 영어 수준이 전 레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 레벨에서 공부한 거, 또 더불어서 전 레벨 안에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자, 수학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속진하고 또 더불어서 했던 과정들을 복습을 통해서 심화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는 정규 수업 과정과 내신 수업. 자, 결과적으로는 고등과정의 학습, 고1 이상의 고등과정의 학습을 모든 레벨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부족함이 없이 가서 적응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대 7개 레벨까지 맞춤형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벨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학생들을 촘촘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또 그런 레벨은 또 학생들이 다 배웠으면 바로 다음 과정으로 또 레벨을 이동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자, 수준별로 저희 자체 교재를 세분화해서 갖고 있고요. 이제 뭐냐면은 기본 학습, 발전 학습, 심화 학습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고등과정까지 또는 내신 과정까지 자체 교재를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신 과정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자체 교재를 갖고 있고요. 내신 기간 때 저희 자체 교재로 기본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중상 유형을 점검하고, 심화 과정 무한히 많이 풉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점검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실전 평가라는 게 뭐냐? 저희가 갖고 있는 내신 기출 시험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 학년에 80개 내지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모든 시험지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그것들을 자료로 축적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학사의 교과서를 쓴다라고 하면 교학사 교과서에서 최근 한 5년 동안 출제했던 기출문제 30-40개를 모두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학습을 관리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담임, 수학도 마찬가지로 영어처럼 선행을 나가고 복습을 나간다고 했는데, 선행을 가르치는 부분과 복습을 가르치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수학 담임으로서 전체 학습 관리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케어, 더불어서 성취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모님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년 커리큘럼입니다. 자, 3학년까지 갔을 때 수학 A, B, C 이런 걸로 수투, 확률 통계. 자, 확률 통계까지 갔다는 얘기는 고등수학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고등수학을 전 레벨에서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 갔을 때 충분히 적응하고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진도를 잡아놨습니다. 자, 1학년 과정은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무슨 말이냐? 자, 1학년 1학기 발전, 복습하고 있다. 기본, 처음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선행과 복습, 선행과 복습, 선행과 복습을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이제 기초반이죠. M레벨은 선행은 나가지 않아요. 1학년 1학기 하고 유형을 하는데, 이런 이유는 사실 이제 선행을 했더라도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스스로 문제를 못 푸는 단계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무리한 선행보다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1학년 1학기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중등학생의 기본을 갖춰야겠죠. 더불어서 중학교 선행하지 않았어요. 6학년까지만 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서 학습을 2번 하는 거죠.
방학 동안에 2번 하면서 막 교재는 아마 3권에서 4권까지 푸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연산이라든지 방정식,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춘 후에 선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고요. 선행과 심화가 들어있다. 벌써 3학년 1학기 이렇게. 심화 과정은 혹시라도 이제 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심화가 어머님들 아시는 제일 어려운 책이 뭐 블랙라벨 그런 거잖아요. A급도 있고 그런 정도의 심화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자체 교재 또 더불어서 자체 교재가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다 풀고 부족할 때는 그야말로 A급이라든지 블랙라벨 같은 외부 교재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학습관리 체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리뷰 테스트 이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건데요. 거의 매 시간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판서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로 수업을 이해했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평가를 해서 길지 않죠. 한 7분 정도로 간단하게 한 4문제 정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한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또 만약에 4문제인데 수업 내용보다 약간 쉽거나 수업 내용 수준이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3, 4문제 맞추는데 혹시라도 한두 문제 맞춘 경우에는 그날 수업의 양이 좀 부족했다는 기준을 제가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하고 오늘 좀 어려웠니? 물어보고 어려웠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과 연락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이제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 평가 이제 리뷰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요. 이제 2주일이 지나고 나면 한 단원이 보통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한 단원의 내용을 평가라는 시험을 진행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모의고사 한 달 동안 공부한 양을 총 이제 20 수원 수투 선행 심화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20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영어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어 시험을 통과 못하면 재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70점을 통과 기준으로 해서 70점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 되고 70점이 못 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시험의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수학 인증 시험은 뭐냐면요. 지나간 과정을 저희 쪽에서 서비스로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벌써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1학년 1학기 얘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걱정이 충분히 어느 부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행을 많이 나간 학생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돈을 들여서 다른 학원에 가서 그걸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 학생이 선행 많이 나갔어. 그래? 그래 너 1학년 1학기 다 기억하고 있어? 1학년 2학기 다 기억해? 2학년 1학기 다 기억해? 다시 한번 전 학기 과정을 60문항으로 밀도 있게 압축해서 대표용으로 진짜 이 학생이 과정을 다 이수한 게 맞는지를 점검하고 이전 과정의 성취도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현행 학습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메워드리는 그런 학습을 이제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학 담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결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죠. 보충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고 학생과 학부모와 같이 연락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학원에 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메워드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수학습의 요지는 뭐냐? 굉장히 다양한 레벨을 갖고서 세분화된 레벨로 꼼꼼하게 학습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정말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만큼을 공부시키고 또 그것을 공부시키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학생이 이해하고 풀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 체계까지 완벽히 구비된 그런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어, 사회, 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과학, 사회인데요. 이제 국어, 과학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한시적으로 열리는 특강반이 열릴 때는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회는 토요일날 단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과학은요, 국어만 들으실 수도 있고 과학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 1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도 선택하실 경우에는 토요일 주 1회로 진행합니다. 특강반은 그때그때마다 계획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는 것 따라서 일정을 이제 다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과학은 크게 3학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1단계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중등 기초적인 필수 소설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과학은 1학년 과정 전체를 공부를 합니다. 1학년 과정 전체가 공부가 됐다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는 과학은 이제
과학도 선행학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2학년 전과정을 물화생지 전부 다 공부를 하고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필수소설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3단계가 되면 8월 달부터는 이제 3학년 과정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국어는 이제 중등 과정에 나온 전체적인 소설이라든지 중요한 문법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선행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국가는 수목에 있고요. 사회는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영어 수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또 국가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때는 학원 측으로 연락을 드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